자, 짐 크레이머가 내놓은 M7 팔지 말아야 할 이유부터 삼성전자가 테슬라 덕분에 2027년 잭팟을 터뜨린다는 초대형 호재까지 준비했습니다. 특히 테슬라 예비 오너분들 2026년 2월 14일 이후엔 돈이 있어도 FSD 못 삽니다. 지금 당장 테슬라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가 본 2030년 4경원 시장의 비밀까지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우리 서학개미들의 영원한 멘토이자 또 가끔은 반대로 해야 돈을 번다는 농담의 주인공이죠. 짐 반꿀, 짐 크레이머 반대로 해야 꿀이다 라는 바로 짐 크레이머의 발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시장 분위기가 묘하죠. 2026년 초반인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M7, 즉 빅테크 주식들은 다소 주춤한데 반대로 마이크론이나 SK하이닉스, 삼성 같은 메모리, 저장장치 관련 주식들은 말 그대로 폭등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짐 크레이머가 아주 중요한 조언을 남겼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저장장치 주식이 날아간다고 해서 절대 M7 주식을 팔아치우지 마라, 그런 말인데요. 짐 크레이머는 지금의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장의 돈이 일시적으로 빅테크에서 빠져나와 저장장치 섹터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흔히 순환매라고 하는데요. 지금 AI 연산에 필요한 메모리 칩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마이크론이나 웨스턴 디지털 같은 기업들이 을은 을인데 슈퍼 을이 되어서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됐습니다. 크레이머는 이 저장장치들을 자동차의 휘발유에 비유했는데요. 기름값이 비싸다고 차를 안 탈 수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비싸도 살 수밖에 없으니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하지만 크레이머는 이건 영원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저장장치 산업은 호황과 불황을 오가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고점을 찍고 내려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돈은 다시 현금 많고 똑똑한 리더들이 이끄는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M7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옆 동네 불꽃놀이에 현혹되지 말고 묵직하게 버티시는 분들이 결국 웃게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화제를 돌려서 다음 소식 전해드릴게요. 이번에는 삼성전자 주주분들과 테슬라 주주분들 모두가 귀를 쫑긋 세울 만한 대형 호재예요. 그동안 돈 먹는 하마 취급을 받으며 적자에 시달리던 삼성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부가 드디어 2027년에는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매일 공부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였죠. 누구 덕분이냐고요? 당연히 테슬라 덕분입니다. 작년 2025년에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차세대 칩인 AI5와 AI6 생산 계약을 따냈고, 이 칩들이 이제 구체적인 생산 일정에 들어가잖아요. 삼성은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2026년 하반기부터 가동을 시작한다 하고요. 지금 공사는 거의 끝났고 마무리 전에 지금 미리 공장을 가동하겠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2027년부터 이 AI5 칩들을 양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거는 이 칩들의 용도인데요. 테슬라의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 그리고 무인 택시인 이제 로봇택시의 두뇌가 될 핵심 칩들이거든요. 일론 머스크는 이 AI5 칩을 두고 그 자동차를 거의 완벽하게 만들 것이라는 그런 자신감을 보였고요. AI6는 로봇과 데이터 센터까지 겨냥한 칩입니다. KB증권 그 분석에 따르면요, 2027년에는 삼성 파운드리 매출에서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3% 정도겠지만 2031년이 되면 무려 30%까지 급증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스마트폰 칩이 주를 이루고 있으니까 테슬라 칩 비중이 적지만 향후에는 테슬라 칩이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애플이 TSMC를 먹여 살리듯 앞으로는 테슬라가 삼성 파운드리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안정적인 칩 공급처를 얻고 삼성은 확실한 수익원을 얻는 그야말로 위닝 전략인 셈입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스페이스 X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로켓 스타쉽이 지금보다 더 거대해진다는 소식인데요. 최근 공개된 자료를 보면요. 미래에 나올 스타쉽 버전 4, 즉 버전 4 모델은 그 스펙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해요. 일단 크기부터 압도적인데 현재 우리가 보는 스타쉽의 높이가 약 121m인데요. 버전 4는 여기서 아파트 7층 높이만큼 더 커져서 142m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덩치만 커지는 게 아닙니다. 힘도 어마어마하게 세지는데요. 지금 그 지구 중력을 뿌리치고 올라가는 추력이 현재보다 약 40%더 강력해져서 우주 궤도까지 한 번에 200톤이 넘는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게 됩니다. 200톤이면 보잉 747 그 비행기 화물기를 꽉 채우는 무게를 우주로 쏘아 올린다는 그런 뜻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 괴물 같은 로켓을 가지고 급격한 스케일업, 즉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계산에 따르면 이 스타쉽 50대가 평균 3일마다 한 번씩 떴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1년에 무려 1메가톤, 그러니까 100만 톤의 물자를 우주로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까지 많이 보내려고 할까요? 바로 화성에 자급자족 가능한 도시를 짓기 위해서인데요. 도시를 지으려면 시멘트, 철근, 식량, 기계 장비 같은 게 엄청나게 필요하겠죠. 기존 로켓으로는 어림도 없던 이 꿈을 스타쉽 버전 4가 현실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스페이스X는 단순히 로켓을 개량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우주 물류의 판을 뒤집어 엎을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테슬라 뉴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칼을 빼들었는데요. 이 미국과 그 캐나다에서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실 때 제공되던 기본 옵션들이 대거 바뀐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변화는 오토파일럿이 기본 제공 목록에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 아직 한국에는 그 적용이 안 됐으니 한국 사이트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가격이랑 옵션은 조금 다르겠죠, 당연히. 이제 향상된 오토파일럿은 한국에는 있는데 북미에는 이미 없어진 그 기능이고요. 자, 지금까지는 테슬라를 사면 차선도 유지해주고 속도도 조절해주는 그 오토파일럿이 기본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과 캐나다 그 주문 페이지를 보면은 TACC, 즉 트래픽 인식 크루즈 컨트롤만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차량 간격 맞춰서 속도는 조절해주는데 핸들은 안 돌려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제 핸들 조향까지 해주는 기능을 쓰려면 돈을 이제 더 내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FSD 완전 자율주행 그 옵션 구매 방식의 변화인데요. 2월 14일 이 날짜가 지나면 이제 8,000달러 내고 FSD를 평생 소유하는 옵션이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2월 14일 이후에는 무조건 이제 월 99달러씩 내는 구독만 가능해지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지금 월 99달러는 싼 거다. 기술이 좋아지면 구독료는 더 오를 거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차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수준인 비감독형 FSD가 나오면 가격은 퀀텀 점프를 할 거라고 예고를 했었죠. 자, 이건 명확합니다. 테슬라는 이제 차를 팔아서 돈 버는 회사가 아니라 매달 소프트웨어 이용료를 받는 구독 경제 회사로 완전히 넘어가겠다는 그런 선언으로 보이고요. 당장 차를 살까 말까 고민하던 분들에게는 평생 이용권 사라질 때 빨리 막차 타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그렇다면 테슬라가 이렇게 배짱 장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도대체 FSD 기술이 어디까지 왔길래 이러는 건지 한번 볼게요. 비즈니스 인사이더 기자가 최신 FSD 버전 14를 타보고 아주 재밌는 리뷰를 남겼습니다. 제목이 나는 이제 눈이 너무 높아져 버렸다예요. 이 기자는 FSD를 타고 나서 테슬라가 너무 운전을 잘해서 오히려 짜증난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FSD가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보고 부드럽게 멈추고 복잡한 골목길도 척척 빠져나가고 고속도로 추월도 알아서 다 해줍니다. 기술적으로는 운전자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법적으로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운전자가 전방을 계속 주시해야 한다는 감독의 의무입니다. 차는 알아서 너무 잘 가는데 나는 멍하니 앞만 보고 있어야 하니까 이 기자는 운전의 그 육체적 노동은 사라졌는데 정신적 노동은 그대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운전대를 잡으면 덜 졸릴 텐데 가만히 보고만 있으려니 좀이 쑤신다.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제 감시하는 것도 귀찮다. 제발 나 좀 자게 해달라는 겁니다. 역설적이죠. 기술이 너무 완벽해지니까 사람들은 이제 보조해주는 것에 만족 못하고 빨리 완전 자유를 내놓으라고 아우성치게 된 겁니다.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을 빼버린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 테슬라 신차를 사면요. 그러면 한 달 동안 FSD를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거든요. 이 한 달 동안 FSD의 맛을 보여주고 나서 다시 뺏어가면 사람들은 그 편안함을 잊지 못해서 결국 구독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을 거다. 예, 그런 뭔가 인간의 심리를 자극하는 마케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화제를 돌려볼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인데요. 자, 돈 남은 은하죠.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우드와 또 타샤 카니가 2026년 빅 아이디어 보고서를 통해 또 한 번 어마어마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로보택시 시장의 가치가 무려 34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경 원이 넘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상상이 안 가는 숫자죠. 그리고 이 시장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2,60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2,600달러라는 숫자는 옵티머스, 즉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치는 1원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성공하면 주가는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더 간다는 소리죠. 보고서에 그 아주 흥미로운 차트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차트 막대 그래프가 세 가지 색깔인데요. 차를 만드는 제조사는 보라색, 렌터카처럼 차를 굴리는 소유주는 검은색,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을 가진 플랫폼 기업은 초록색인데요. 근데 2030년에 돈을 누가 다 벌어가느냐? 바로 초록색 기둥이죠. 기술을 가진 플랫폼 기업이 나머지 제조사들보다 무려 170배나 더 큰 가치를 가져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차를 열심히 찍어내는 것보다 그 차를 움직이는 두뇌를 가진 회사가 시장을 독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크 인베스트는 테슬라가 바로 이 초록색의 주인공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아크 인베스트가 꼽은 유일한 리스크인데요. 테슬라가 망할까봐 걱정이다가 아니라 테슬라 말고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너무 느려서 걱정이다라고 합니다. 로보택시 시장이 커지려면 차들이 많이 깔려야 하는데 기존 그 완성차 업체들이 기술 개발이 너무 늦어서 시장 성장에 그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아주 여유로운 걱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경쟁자는 없고 테슬라 혼자 독주하는 판이 깔렸다는 게 이번 보고서의 핵심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뉴스에 대한 생각은 결국 시장은 단순 제조에서 소프트웨어와 또 플랫폼으로 권력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옵션을 빼고 구독을 강제하는 건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자 돈 버는 구조가 완성됐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가 살아나는 것도 결국 테슬라라는 확실한 플랫폼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저장장치 그 메모리 칩 사이클에 눈 돌리기보다 생태계를 장악하고 판을 바꾸는 1등 기업의 배짱을 믿고 엉덩이 무겁게 버티는 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소식에 대해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장기 투자하는 바더 장독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